평생을 참고 양보하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고 자식들 미래를 위해 내 욕망을 숨기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대가는 허리 통증, 공허한 마음,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걸까요?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늙어서까지 남을 먼저 생각하다가는 결국 나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만 남긴 채 허망하게 끝나고 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 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늙어 오직 나만 나 먼저 생각해라. 내 행복이 최우선인 첫 번째 이유는 남을 위해 살기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 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을 돌보고 부모님을 봉양하며 언제나 내 순서는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덧 인생의 후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노년의 시간은 절대적인 여유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처럼 언젠가는, 나중에는 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으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은 더욱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남을 위해, 남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보내기엔 우리 삶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잠을 줄였고 가족을 위해 하고 싶은 걸 미뤘으며 사회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신을 눌러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허무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도 분명 의미 있고 가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웃게 되는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감정을 억누르고 남이 좋아할 말을 하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며 살아온 세월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밉게 보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싫은 부탁을 억지로 들어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의 평가보다 내 기분이 먼저이고 남의 요구보다 내 욕구가 더 소중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웃는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면 그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미뤄두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에게 가장 먼저 웃어줘야 합니다. 내가 즐거워야 남도 즐겁고 내가 평안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나를 우선으로 두는 것은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70대 중반의 박봉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3남매를 홀로 키우며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식당, 청소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하고 싶은 일도 입고 싶은 옷도 먹고 싶은 음식도 모두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모두 자라 출가했지만 여전히 박 할머니는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오면 늦게까지 기다려 밥을 차려주고 며느리에게 잔소리 하나 못하며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여행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친구가 봉자야, 이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 박 할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옷을 사고 매주 수요일이면 근처 노래교실에 다니며 노래를 배웠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자식들 허락 없이 예약부터 했습니다. 손자들이 놀러 오면 정성껏 밥은 해주되 피곤하면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진짜 즐거워 보여요 라는 말에 박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이 나이에 나라도 나 챙겨야지. 박 할머니는 요즘도 말합니다. 남 위에 산 세월도 좋았지만 지금은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라 생각해요. 그녀의 말처럼 남을 위해 살기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늙어 오직 나만 나 먼저 생각해라. 내 행복이 최우선인 두 번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직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이름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종종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며 내 선택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타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결정은 결국 내가 내려야 하며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누구보다 내 감정을 잘 알고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것도 나 자신입니다. 그런 나를 무시하고 살면 남은 인생은 남의 기대만 따라가는 그림자 같은 시간이 되고 맙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외면했던 나의 감정과 욕망을 다시 마주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결정하고 나를 위해 선택하며 나를 위해 하루를 살아도 전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 고민하느라 결국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가는 건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며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인으로서 존재감을 되찾게 됩니다. 주인답게 살아야 인생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 인생은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셈입니다. 그 나이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그게 답이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필요도 남의 삶에 끌려갈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나답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됩니다. 76세의 김순애 할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가정을 꾸렸고 아이들이 생긴 후에는 아이들 교육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들의 결혼과 손주 돌보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넘으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 내 마음대로 살아봤나? 그날 이후 김 할머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하고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좀 살란다. 전화 자주 못 받아도 이해해라.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지만 이내 어머니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어느 날 노인복지관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린 꽃 그림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내 인생을 색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회를 본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이 딱 좋은 때입니다. 요즘 김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즐기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얼굴이 참 좋아지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거든요. 김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어 오직 나만 나 먼저 생각해라. 내 행복이 최우선인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아니면 행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나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미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뒤로 미뤘고, 부모님 병간호에 자신을 내팽개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덧 내 삶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어제 갔던 일이 벌써 10년 전이고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계획도 어느새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중에라는 말이 그럴듯한 핑계가 되었지만 지금은 그 나중이 더 이상 없는 나이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절실하게 행복을 느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크고 특별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한 아침 햇살 속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일, 오래된 친구와 수다를 떠는 일처럼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모여 진짜 행복이 됩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언젠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무엇을 하며 웃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의 감정이 달라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행복을 다음으로 미룹니다. 몸이 좀 더 나아지면, 자식이 좀 더 안정되면, 집안일이 정리되면 하겠다며 또다시 자신을 미뤄둡니다. 하지만 더는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은 행복해져도 되는 시간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웃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마음껏 즐기고 소소한 것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남을 위해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즐겁고 있는지, 지금 내가 편안한지를 말입니다. 노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누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프기 전에, 더 지치기 전에, 더 후회가 쌓이기 전에 지금 당장 행복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행복이 쌓이면 내일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내 행복의 골든타임입니다. 74세의 오정희 할머니는 평생을 맞벌이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후엔 이제 좀 쉬어야지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주 돌봄에 시달리고 명절이면 온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채로 일어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죽겠다. 그날 이후 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손주 등하원은 며느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필쓰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 모임을 열고 종종 혼자 영화도 보러 다녔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점점 할머니의 밝아진 얼굴에 놀라며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편해요. 라는 딸의 말에 오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것 같았어요. 요즘 오 할머니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잘하고 있어, 정희야. 오늘도 너를 위해 살아. 이런 말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자신이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럽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선택한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바뀌었고 그 선택은 단 한 번도 후회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고 어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선택하고 나를 위해 하루를 채워야 합니다. 늙어 오직 나만 나 먼저 생각해라. 내 행복이 최우선인 네 번째 이유는 내 건강을 챙겨야 남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남을 돌보느라 살아왔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잠 줄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휘고 부모 봉양에 마음이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몸과 마음은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참았고 내 기분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내 건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치면 아무리 누굴 도와주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를 써도 힘이 없고 마음은 있지만 실천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도와주려 했던 사람들에게도 짐이 되고 맙니다. 도리어 내가 건강해야 오히려 남도 돌볼 수 있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안 아파야 자식도 안 힘들다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진리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심코 넘긴 통증, 참고 넘긴 피로, 미뤄둔 정기검진들이 쌓여 병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병원은 너무 늦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방하고 관리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내 몸이 먼저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으며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려 하지 말고 병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운동, 무엇보다 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따라 무너지고 몸이 지치면 마음까지 우울해집니다.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관리되어야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건강해야 남도 안심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친구도, 이웃도 내가 건강하면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시다는 말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위안입니다. 내가 아프면 모두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하고 밝게 살아가면 남들도 내 곁에서 힘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입니다. 78세의 이춘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도 가족 중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딸네 집에서 손주 등하교를 맡았고 둘째 아들 집에서는 김장철이면 빠지지 않고 김치를 해줬습니다. 주변에서는 정말 정정하시다는 칭찬을 들었지만 사실 할머니는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자는 자식들 말에도 괜찮다, 아직은 버틸 만하다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 할머니는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말하길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져서 몸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쓰러지면 도와주던 사람들에게도 짐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젠 내 건강부터 챙기자. 퇴원 후 이 할머니는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고 딸이 사준 혈압계를 이용해 하루 3번씩 건강을 체크했습니다. 음식도 자극적인 건 줄이고 하루 3번 꼭꼭 챙겨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안 움직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더 든든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 할머니의 변화에 가족들도 감탄했습니다. 딸은 엄마가 먼저 건강을 챙기시는 걸 보고 우리도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손주가 할머니를 따라 공원 산책을 나가고 아들이는 같이 저염식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건강한 변화는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늙어 오직 나만 나 먼저 생각해라. 내 행복이 최우선인 5번째 이유는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일에 마음을 쏟고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쓰며 살았습니다. 때론 억울한 일에도 참고 상처받아도 모른 척하며 속이 타들어가는 날에도 웃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쌓인 응어리들이 늘어갔습니다. 몸이 아픈 건 약을 먹으면 낫지만 마음의 병은 말없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돈보다, 일보다,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얼마나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었는가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고 괜한 걱정에 하루 종일 생각이 많아지고 남이 한 말에 괜히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하게 보입니다. 내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괜히 짜증나고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하면 시끄러운 세상도 조용해 보이고 싫었던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이며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떤 시선을 보내든 내가 편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가장 큰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정은 억누르기보다는 들여다보고 보듬어야 합니다. 속상하면 울어도 괜찮고 화가 나면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꼭 누구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혼자 조용히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오래 참아왔고 너무 오래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편안하니? 라고 말입니다. 72세의 윤미자 할머니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늘 배려 많고 착한 사람으로 통했고 가족들 사이에서는 늘 참고 이해하는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오래되다 보니 웃고 있어도 속은 늘 허전했고 남들에겐 괜찮다 말하면서 혼자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었지만 친구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으며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떴고 집으로 돌아온 윤 할머니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는 항상 참고만 살아왔을까? 나도 마음껏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이후 윤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일 저녁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미자야, 오늘 너 마음 괜찮았니?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며 하루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산책을 나가고 감정이 복잡할 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자신을 느끼며 처음으로 편안하다는 감정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맞춰주기만 했던 윤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내가 좀 불편하구나. 오늘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이런 말들을 당당히 하게 되었고 가족들 또한 놀라면서도 점점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는 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내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가장 자주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